속에 존재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런 식의 정치적 질서뿐만 아니라 신분 질서 같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하고도 연관됩니다. 자, 이 중세 이제 농업 경제 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집중된 힘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 기반한 경제적 질서는 대가족 제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대가족 내지는 전통적 공동체에서 굳이 벗어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제 자본주의의 시발점을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공장을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2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적 공동체나 대가족이 중심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이, 그러니까 돈이 있고 그 돈으로 여러 노동력을 고용해서 공장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별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굳이 대가족이나 전통적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이 공장 같은 것들은 도시에 모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전통적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는 상황. 그러다 보면은 이 기존의 어떤 공동체적 질서는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족적 질서에서 이 대가족 질서가 해체되고 전통적 공동체의 질서가 해체되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 새로운 질서는 결국은 노동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등장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요청되던 사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 공부했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크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기반한 사상이고요. 자, 결국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사회는 개인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결국은 사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즉, 개인과 별개인 어떤 공동체 또는 개인의 이익과 별개인 공익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은 개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립이나 사생활, 타인에 대한 존중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자, 일단 자립. 자, 개인이 중요하니까 그 개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적 영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자유 같은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에 높은 가치를 둔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자들은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기주의에 가까운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죠. 개인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는 거고 이기주의는 자기를 중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다릅니다. 왜? 개인에는 나 이외에 남들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개인이에요. 그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존중되는 것. 그게 개인주의죠. 자, 이거는 우리 사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 성향과 공동체주의적 성향 또는 집단주의적 성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하죠? 개인이 중시됩니까? 집단이 중시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물론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늘긴 했지만은 집단이 강조되는 성향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중에서 어느 것이 중심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렇게 이타주의적 성향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뭐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도 부족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타주의보다는 이기주의적 성향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집단 이기주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특히 서유럽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럽 사회에서 사실은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개인주의라는 것이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사상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들도 존중받고 배려받는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기주의와의 혼동은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자료 보죠. 수업 자료 보면은 자, 수업 자료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따라서 이유 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타인의 권리 인정과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는 개인주의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기주의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중시함으로 타인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나의 존재는 나만을 위한 것이다. 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수평적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물론 이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강하게 규정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얕은 공동체, 좀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겠죠.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네 번째 문단. 이제 결론은 쉬워졌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면 자기 존중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자 수용성이 향상되므로 공동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타자 수용성. 결국은 나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존중되고 나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니까는 타자에 대한 관용, 이제 뭐 프랑스 말로 하면 똘레랑스가 되겠죠. 자, 그런 관용의 자세가 이제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자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어떤 공공성 같은 것들이 지향되는 공동체가 이제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지향되는 맥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